자, 한글 첫 교시고요. 저희 14페이지 기본 환경 설정. 옆에다가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답안 작성 요령.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시험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이. 자, 읽어보면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 내 PC 문서, ITQ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명은 수험번호,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저장하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수험번호 빼기 성함. 근데 저희는 수업할 때 지금 수험번호가 없죠. 아직 원서 접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수험번호를 오늘 날짜로 할 겁니다. 숫자가 8개 빼기 성함으로 쓰시면 그게 파일명이 돼요. 자, 그러면 저장 한글 열어볼까요, 선생님? 자, 바탕화면에서 한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열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실게요. 선생님, 요걸로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디스켓 그림. 파일 누르고 위에서 6번째 저장하기 클릭할게요. 위에서 6번째 저장하기. 그러면 창의 이름이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는 창 뜹니다. 떴나요? 자, 그리고 저장하는 위치가 문서에 왼쪽에 여기를 탐색창이라고 하거든요. 요 탐색창에 문서,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창에서 ITQ 더블 클릭, 그 다음 파일 이름을 2024 09 오늘 며칠이야? 223 빼기 성함 이렇게 써줄게요. 저장의 위치, 문서에 ITQ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2023 0923 빼기 성함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위에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요. 제목 표시줄에 저장한 이름 2024 0923 빼기 성함에 뒤에 C 땡땡 도큐멘트 땡땡 ITQ라고 써져 있거든요. 도큐멘트가 문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ITQ 써져 있으시면 돼요. 그런가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보이는 화면이 저처럼 살짝 멀리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가까이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이렇게 멀리서 보일 수도 있어요. 화면의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 A4 용지 기준이고요.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보기 클릭. 보기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폭맞춤이라고 있어요. 폭맞춤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용지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는 살짝 멀리서 이렇게 보게 하는데 확대 축소 버튼 누르지 않고 하실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 위로 왔다 갔다 굴려주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폭맞춤으로 해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눌러주셨나요? 자, 그럼, 네? 그 눌렀을 때 반응이 없으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냥 눌렀을 때 네. 반응이 없죠? 네. 그럼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지문 읽어볼게요. 책입니다.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록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까시면 요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mm, 제본 0mm로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꺽쇠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선생님. 요게 여백을 표시하는 난이에요. 선생님, 빨간색은 저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꺽쇠는 여백을 표시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여백이거든요. 이 여백을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 F7을 눌러주시면, 키보드에서 F7, 키보드에서 F7 누르셨어요? 그러면 편집 용지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자, 용지의 종류는 그대로 A4 용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용지 방향도 세로로 그대로 합니다. 제본은 한쪽 그대로 해주고 용지 여백을 바꿔주시면 돼요. 요렇게 세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각각에 다 10mm로 바꿔줍니다. 다 10mm로 바꿔주세요. 미리는 쓰실 필요 없어요. 10만 쓰시면 돼요. 10.0이라고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몇으로 하래요, 문제? 11mm로 바꿔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클릭해 주시면 요 꺽쇠의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백십이네요. 11. 10, 10, 10, 10. 여기도 10, 10. 선생님, 완전히 지우려면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설정. 자, 꺽쇠 위치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에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디를 누르시는 거예요? 14페이지요. 네 번째 거 동그라미.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읽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 그거 지문 안 나와 있는 거는 별도로 선생님들이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거기에 페이지 구분이 중요한데 페이지가 총 3페이지를 만듭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자, 그리고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번, 그래서 문제번호를 1번을 쓸 거고요. 2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번, 문제번호 3, 4번을 표시할 겁니다.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볼 건데 별도로 문제번호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첫 번째 페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1점 쓰고 엔터 5번. 1점 쓰고 엔터 5번 해줄게요. 요거는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거고 꼭 엔터 5번 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점 쓰고 엔터 2번 합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2개 더 필요하죠? Alt, Shift, 엔터. 모양 나누기. Alt, Shift, 엔터를 하면 페이지가 추가가 돼요. 추가됐다는 게 여기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그러면 문제 번호가 몇 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3번 엔터 치고 4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3점하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쳐서 페이지 나눠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에서 또 구형을 나눠줘요. 됐나요? 자, 참고로 선생님 페이지를 나누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일할 때는 저는 요걸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컨트롤 엔터를. 요것도 똑같이 페이지가 나눠지는데 뭐가 다르냐면 컨트롤 엔터는 서로 상관이 있는 서로 같은 세트인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고요. 구역 나누기는 너랑 나랑 상관없는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개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페이지 번호 시험 문제에 페이지 번호를 넣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구역 나누기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왼쪽 하단에 요걸 상황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황선에 보면 3/3구역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구역 나누기로 페이지를 나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3페이지 3/3쪽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실수로 내가 페이지 번호를 더 추가했다 그러면 백스페이스에서 지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못 지웠다 그러면 한 페이지당 5점씩 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하시면 답안 작성 요령 끝. 됐죠? 자, 그러면 X 눌러서 끄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X 눌러서 끄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기계적으로 하시게 되실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아이라 안 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글 새로 다 키셨나요, 다시? 자, 바탕화면에서 한글 켜주고 키보드에서 F7 먼저 눌러줄게요. 키보드에서 F7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페이지 번호 바꿀 때 선생님 숫자 일일이 지워가면서 하지 마시고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시면 숫자가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파랗게 블럭이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글자를 쓰면 지워지면서 써져요. 아니면 숫자에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쓰시고 키보드에 탭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요 탭 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블럭이 잡히면서 내려가죠? 그리고 10을 써요. 그 다음 또 탭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은 11이죠?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11. 또 탭키 누르면 머릿말 들어가고요. 탭키 누르면 꼬릿말로 넘어갑니다. 요 순서 외우셔가지고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여백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요게 탭.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1번이랑 2번 있어야 되죠?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그리고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추가해줍니다. 마지막 3번 페이지는 별도로 문제 번호를 쓰지 않아요. Alt, Shift, 아, 참, 선생님 그거 단축키 할 때 먼저 이거 누르고 엔터를 통 눌러. 그래야 돼요. 동시에 누르면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박스가 안 보이는데 그거 표시를 보기에 가서 맨 앞에 쪽영각 누르세요. 보여요 이제? 다시 한번 누르실래요? 쪽영각? 그러면? 분단보호가 보인다고요? 자, 왼쪽 하나는 3/3쪽이라고 써져 있고 가운데 3/3 구역이라고 써져 있으시면 잘하신 겁니다. 되어 있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답안 작성 요령이 끝나셨다면 위에 저장할 거예요. 왼쪽에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이름을 2023, 2024, 0923 빼기 본인 성함 해주실게요. 그래도 하세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선생님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은 이름이 이미 있대요.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얘를 누르면 기존 게 없어지고 요게 덮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상관없으니까 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실제로 일하실 때 저렇게 얘 눌러가지고 파일 날려먹은 거 많으니까 저런 거 나오면 아니요 하고 이름 변경하세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볼 거냐면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 거는 선생님 책에 저랑 똑같이 설명되어 있으시니까 영상을 보시든가 책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25페이지 피셨나요? 자, 출제형 미리 보기. 다음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스타일은 짜, 스타일 이름은 짜, 문단 모양 왼쪽 여기 15, 문단 아래 가격 10포인트, 글자 모양 긁고 한글 굴림, 영문 도듬, 크기 10포인트, 장편 95, 자간 5%가 써져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타일이 어떤 기능이냐. 일단 저희가
글자 크기나 색깔 이런 거 바꿀 때 그 일일이 바꿔주잖아요, 선생님들 일하실 때.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문서를 만들 때는, 장수가 많은 걸 만들 때는 글자 크기를 일일이 지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세트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글꼴과 글자 크기와 문단 모양들을 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1번 아래다가 만들 거거든요. 마우스 휠 굴려서 1번 아래쪽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 25페이지에 출력 형태 보면은 영문 써져 있죠. 그거를 다 써주시는데, 쓰시면 똑같이 줄이 100% 안 내려갈 거예요, 처음에. 교재 페이지 26페이지에 1번에 보면 내용 입력하기라고 해서 사진 나와 있죠. 거기 2번 그림, 내용 입력하기 2번 그림 보시면 글자 막 써져 있잖아요. 처음에 입력을 할 때는 그렇게 써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안 쳐주면 거기 25페이지에는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써볼까요?
이제 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영문이랑 한글을 다 쓰고, 여기 뒤에 보시면 선생님, 어에서 줄 내려가고, 요거는 잘해서 지금 줄 내려가죠. 저희 엔터 친 걸까요? 안 친 걸까요? 안 쳤어요. 엔터를 쳤다 안 쳤다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요거 문단보호가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댁에 가셔서 만약에 이걸 연습하신다고 하면은 문단보호가 없을 거예요. 요거를 사용자가 켜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키냐면 위에 메뉴 보기에 가서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문단보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와요. 인쇄를 할 때는 이게 어차피 나오진 않으니까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걸 켜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파란 색깔 화살표가 있어야 그 자리에 글자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요런 데는 아직 글자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자, 다음처럼 내용을 다 썼다면 이 내용 쓴 거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6을 눌러줄게요. 키보드에서 F6. 자, F6은 스타일의 단축키입니다. 교재 26페이지에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와 있네요. 자, F6 눌렀어요? 그럼 스타일이라는 창이 하나 뜨죠? 요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지정되어 있는 세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더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이름에 새 스타일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거기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1번 조건에 스타일 이름이 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다 써주시면 돼요. 26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거기 스타일 이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스타일 이름 짭 되어 있죠? 26페이지에 2번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문단 모양이에요. 문단 여백에 문단 모양 뭘로 넣으래요? 왼쪽 여백에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죠. 그래서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왼쪽 여백에 15를 써줍니다. 여백 왼쪽 15. 그리고 간격에 문단 아래에 여기다가 10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요게 미리 보기거든요. 미리 보기에 보면 이전 문단과 이후 문단을 비교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좀 옮겨지고요. 그리고 문단 아래에 10포인트 했기 때문에 이후 문단과 지금 현재 문단 요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엔터를 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문단 모양 오른쪽에 보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죠? 요게 세 번째 거 조건입니다. 글자 모양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여기에 언어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글꼴, 한글, 굴림의, 영문은 도듬의,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라고 써져 있습니다.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는 한글과 영문 둘 다 넣어줘야 되고요. 글꼴만 다르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표를 일단 뭘로 바꿀 거냐면 한글로 바꿀 거예요. 대표 클릭, 한글로 바꿔줍니다. 바꿨어요? 그리고 기준 크기 10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글꼴은 한글은 뭘로 하래요? 굴림으로 하래요. 그래서 글꼴을 굴림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맨 위에 있어요. 이동막대 요거 맨 위로 올라가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장평이랑 자간은 공통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평은 95, 자간은 5%, 상대 크기와 글자 크기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건 넣지 않아요. 장평 95, 자간 5%. 됐어요? 자, 그 다음 영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설정을 누르는 게 아니고 요거를 클릭해서 영문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영문의 글꼴은 뭘로 하재요? 선생님 문제에서 도듬으로 하재요. 그래서 도듬 찾아다가 클릭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장평은 95, 자간은 5%. 장평, 자간, 기준 크기는 공통이라서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그 다음에 추가,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정한 스타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문제의 그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이 어에서 줄 내려가고요. 자신에서 줄이 내려가면 완성이에요. 만약에 똑같이 안 내려갔다면 오타를 냈거나 아니면 이제 조건을 잘못 넣었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1번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 지우고 다시 해볼 건데, 자, 이거 지울 때 스타일도 지워야 되거든요. 자, 키보드에서 F6 다시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잡이라고 지금 스타일 등록되어 있는 거 보이죠? 클릭하고 X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탕글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비껴나갈 거예요. 그죠? 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본문을 바뀌었나봐요. 만약에 그러시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1 누르시면 된다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되셨나요? 자, 다음처럼 스타일을 내가 잘못 넣었거나 뭔가 이상하다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문제 조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앉혀보세요. 같이 해야 되나? 한번 혼자 해보세요.